상수 K와 F'P 0이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K 플러스 F의 2분의 1을 구하래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이다. 요거 해석해보면 G'A인데 G'A를 지금 우극한에서 왔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gx의 그래프 궤형을 대충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함수 아니면 감증감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서 범위가 나뉘고 있죠. 지금 이 범위 보면은 x가 이제 1 이상 또는 x가 1 마이너스 1 이하, 이거는 이제 초과 미만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값, 요 두 개의 범위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궤형의 아예 감도 안 잡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서 그려져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는 큰 영역이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조금 해준 상태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위치만 다르게 해서 조금 다르게만 그냥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니까 그대로 x축 대칭을 해서 만약에 그린다면 요 정도 빌로 나오겠죠? 이 정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gx의 그래프는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gx 우극한 쪽으로 뭔가를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값은 0 이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미 0을 넘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 이하이다라는 이 힌트를 통해서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함수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형을 정할 때 첫 번째 개형인 증감증의 모형은 안 되는 거예요. 감증감이어야 돼, 감증감. 그럼 그래프를 다 지워주고 감소 증가 감소 그래프에서 감소의 함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형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감소 증가 감소 그래프가 그려졌고, 여기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으로 감소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경우라고 하면은 우선 마이너스 1과 1이 요런 데에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는 무조건 기정사실이에요. 왜냐? 요런 부분이 남게 되면요, 이 부분에서의 미분계수가 0을 초과해버려요. 0 이상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안 되고 결국에 어떤 경우만 남게 되냐면 그 값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지날 때가 이 경우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gx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정해주고,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대칭으로 사실 그려야 되는데 함수가 너무 가파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만 좀 그려준다면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에 생길 거고, gx 그래프에서 가운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절대 증가는 안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0 아니면 음수,
영 아니면 음수들, 그죠? 여기서도 영 아니면 음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사이값에서는 동그라미를 채워야 되니까 그것까지 표현을 좀 해주면, 사이값에서 동그라미를 채우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서 동그라미를 채워야 되고 여기서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1 부분에서 극한값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 계속해서 쭉 오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발산을 해버려요. 무한대로 미분계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얘 둘이 띄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개형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개형이는 두 가지로밖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나 계속 감소하는 모양은 뭐 있겠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차피 똑같은 개형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가운데 있는 함수가 위로 올라와서 일부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림, 아니면은 여기에는 평행이동이 조금 다른 식으로 가서 일부분에 있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림, 그 그림을 지금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도 뭐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 찍히든 사실. 근데 얘가 여기 정도에 찍혔으니까 얘도 한 이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됐죠? 여기 뚫리고 여기는 뚫리면서 칠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칠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겼으면 이제 모든 우극한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건에도 밑에 있어요. x에 대한 방정식 gt, 우리가 그린 그 빨간색 그래프에서 t라는 상수 함수를 서로 연립했을 때에 서로 다른 시그레 개수가 2가 되도록 해야 된대. 요런 데에 t가 만들어지면 하나죠.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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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하나, 함수값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나서부터 두 개, 어디까지 두 개가 유지가 되냐? 맨 위에 있는 요 값을 지났을 때가, 지금 그래프를 잘못 그려서 그런 건데 직선을 조금 위로 이렇게 하면은 딱 두 개가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글을 두 개를 가지는, gx와 t가 서로 다른 식을 두 개로 갖는 하는 실수의 최대값이 바로 여기 t입니다. 그런데 그 t가 13이래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대입해야 되는 건 f에다가 x축 대칭을 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fx죠. 마이너스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13을 지나고 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도함수 fx가 가진 도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한값을 가지는, 극값이 극한값이 아니라 극값을 가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x를 갖다가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정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차고식인데 제가 바로 풀어 썼어요. 그런데 f'0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미분 그대로 해주면은 2x거든요. 2x. 그 다음에 여기 a가 곱해진 형태니까 2ax. 거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가 지금 6이래요. 아니지? 이건 그냥 fx가 이걸 전개를 해야죠. ax제곱 마이너스 a죠. 여기다가 0 넣으라고. 그럼 얘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a가 6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f'x를 구해버린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6이었고, 부정적분을 해서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아니지 6x 플러스 c 플러스 c. 그런데 f의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3이니까 4, c가 마이너스 9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fx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9가 나온다. 그때 지금 k 플러스 f의 2분의 1을 구하래요.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은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1 미만 그리고 1 초과에서의 그 평행이동 정보가 k였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k인 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 f의 1에다가 k만큼 올린 거하고 f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다가 1을 대입한 거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 활용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2 곱하기 f의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f1이 나옵니다. f를 요거로 구할 수 있죠. f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11에다가 6 더하니까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 아, 여기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k의 값이 마이너스 2f1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k 값이 10이라고 나오고 f 2분의 1을 구하면은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10이니까 4분의 40 해서 4분의 1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함수 fx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있대요. 최고차항 계수 1인 거 알아두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될 지연정 조금 뜨끔은 해야 돼요. 왜냐? 다항함수 곱하기 절대값, 다항함수를 씌운 거, 그 다음에 다항함수를 나눈 거. 당연히 어떤 수를 대입해도 대입법을 쓸 것이고 그러면 함수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뜨끔해야 되는 거는 그거죠. 이 fx가 0이 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 따라서 리미트 x를 갖다가 1이나 2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따질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0분의 0꼴이 되니까 무언가가 약분이 된다는 소리겠죠.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약분을 벗기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우극한으로 보내보고 두 번째는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좌극한으로 보내볼게요.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네요. 그러면 우극한 1로 보냈을 때 fx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띄고 있기 때문에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를 했을 때 이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약분이 되면 리미트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마이너스 gx가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g의 1이 돼요. 이러한 값이 나왔어요. 우극한이. 좌극한도 얘랑 같아야지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극한 리미트 1로 fx를 보냈을 때는 얘가 양수로 나오게 돼서 절대값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만 빼준 gx가 나오고 이 값을 구하면 g1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gx는 4차 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결국 이 둘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g1이랑 g의 1이랑 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넘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g의 1이 0이라고 나옵니다. g의 1이 0이라고 나왔고 같은 방법으로 2를 대입해주면 그냥 여기서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2도 마찬가지로 2는 근데 이 우극한과 자극한에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우극한에서 왔을 때 fx가 지금 양수리가 여기서 플러스가 나올 거고 좌극한으로 보냈을 때 fx가 음수리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지만 어차피 둘의 부호가 같다는 둘의 부호가 같은 게 아니라 둘의 값이 같다는 그 조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g의 2도 0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판단을 하면 gx라는 4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도 1이기 때문에 x-1 곱하기 x-2 다시 말하면 f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이제 4차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x 곱하기 뭐 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질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거든요.
그 함수를 갖다가 hx라고 치환을 해서 gx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식으로 다시 가볼 겁니다. 이 식도 마찬가지로 gx가 0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함수분의 다함수에서 다함수 빼면 다함수고 거기다 절대값 씌워도 뭐 별다른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수를 대입해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조금 뜨끔해야 되는 거는 리미트 a1을 갖다가 만약에 1이나 2로 대체했을 때는 gx가 분모가 0이 돼 버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갖다가 1 우극한으로 보내고 리미트 x를 갖다가 1 좌극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gx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때는 0으로 수렴을 해요. 근데 위의 값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기 있는 gx를 약분이 될 수 있도록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gx를 갖다가 fx 곱하기 hx로 바꾸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fx 곱하기 hx로 바꿔주면 위에 있는 gx도 fx 곱하기 hx로 바꾼 다음에 양변을 fx로 묶게 되면은 fx로 묶고 hx-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fx에 절대값 hx-1이 됩니다. 이런 식의 함수 형태가 완성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x를 지금 자극하늘, 우극하늘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거나 저거 하다 이런 식의 조건이 쓰일 것이므로 얘네들을 그냥 약분해주고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리미트 x를 뭐 1로 자극한 우극한으로 보내든 이제는 좌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좌우 지금 다 합한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죠? 1을 만약에 대입해서 hx가 0이 되는 뭔가의 값이 있다. 값이 존재한다. 1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z라고 할지어도 그렇다고 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하지만 얘는 0-1이 돼서 상수로 수렴을 하게 돼요. 이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발산하는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 hx를 갖다가 특정 정의역으로 보냈을 때 그 hx가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hx가 함수값을 0으로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h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 2차 함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h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분모에서 구할 수가 있던 거다. 왜냐? 여기가 만약에가 아니라 1이나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풀맛값이 다 같아야 되니까 분모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소가가 될 거고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 h1 플러스 1 얘하고 h1 마이너스 1 얘랑 같게 될 건데 이거 결국에는 h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결과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 h1은 뭐야 이건 h의 1은 1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를 대입했을 때 h2는 1이 된다. 그래서 hx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x-1 곱하기 x-2 플러스 1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그대로 위로 옮겨주면 gx도 다 완성이 되고 그럼 g의 마이너스 1 값도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까지 됐죠? 이거 6이고 요거 7이고 요거 6이니까 6, 7에 42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hx 함수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요 0보다 작게 나오고요 붕 뜨는 거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됐다. 중문 나와도 안 되죠. 0이 나오는 부분이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되니까 K가 1인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요거랑 요거가 만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수함수의 형태인데 Y축 방향으로 조금 편이동한 그런 느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y축 방향으로의 y축의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을 건데 K배려를 했으니까 좀 더 아마 가파르게 지나갈 거면서 지금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했으니까 뭐 정보를 알 수 없는 두 함수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느낌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교점을 갖다가 A라고 정의를 한대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거 만난 점 B. 여기까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왜냐면 두 교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점에 X좌표를 갖다가 알파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Y좌표는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2의 알파선 플러스 2분의 K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 값은 곧 여기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하고 똑같으니까 2의 알파승 플러스 2분의 K, 얘는 K 곱하기 2의 알파승분의 1이라고 해줄게요. 플러스 K 마이너스 2. 2의 알파승을 T로 치환하고 그 T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하면 T 플러스 2분의 K, 얘는 T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양변에 T 곱해주시면 T제곱 2까지 같이 곱해볼까요? 그러면 2K, 2T를 곱해주시면 2T제곱 플러스 KT, 얘가 2KT 플러스 2T 곱하는 거니까 2KT, 얘도 ET를 곱하는 거죠. ET. ET. 얘는 T가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K만 남고, 마이너스 2T가 2T, 4T 이렇게 남네요. 동량끼리 계산 정리해주면 2T제곱, 그 다음에 T끼리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KT로 연결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쟤는 또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냥 플러스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T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여기가 K로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TT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T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서 KT가 나와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붙여야겠네요. 여기서는 4T가 나오고 여기서는 KT가 나오는데 KT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T의 값으로는 지금 2분의 K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데, 얘는 음수니까 안 돼요. 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고, T가 말하는 게 2의 알파승이었으니까 2의 알파승이 곧 2분의 K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갖다가 알파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K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죠. 미지수를 두 개 쓰기엔. 2분의 K를 2의 알파승으로 대체해서 대입을 하면 2의 알파승이 두 개 있는 게 되는 거고, 2를 곱한 거니까 이 지수 입장에서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보, 이 점이 지나는 정보 하나만 두고서 새로운 함수를 유출을 해본다면, 이 함수는 가장 쉬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의 x 플러스 1승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왜 굳이 생각을 했냐? 이 함수와 가지를 연관성 때문에 이 함수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면 이 함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함수가 a점을 지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한번
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려주면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잘 이용해야 돼요. 요게 이제 알파, 2의 알파 플러스 1승을 지나는 거고, 이 함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요 함수가 지나는 게 바로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 요 그래프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특징을 살펴봤을 때 뭐야 이거? x축으로는 3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어요. 길이로 따졌을 땐 여기의 길이가 이제 3루트 2라는 거고, 그죠? 그런데 점을 B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한대요. AO B. 이번 점은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요거의 넓이가 16이래요. 근데 그럼 여기를 3루트 2를 밑변으로 잡고 돌리면 2분의 H 곱하기 3루트 2가 16이다. 양변을 2 곱하면 32고 H를 3루트 2분의 32다 라고 나왔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3루트 2분의 32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시기로 생긴 그래프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려보면 마이너스로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y로 같이 넘겨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얘가 0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서 이 거리가 요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 2분의 00 곱하면 다 없어지고 절대값 씌우고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1승 요거거든요. 얘가 3루트 2분의 32가 나오는 거고, 요때 알파와 2의 알파 플러스 1승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려줘야 되는데 우선 2의 모승을 했으니까 2의 알파 플러스 1승은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0 아니면 양수. 그러면 그냥 절대값 돼서 그냥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과연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취해주면 알파는 로그 2에 k-1이 나와요. k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실수거든요. 1보다 큰 실수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대입해 1이 대입을 해봐요. 얘 1이죠? 1-1은 0이죠? 그러면 0 아니면은 더 큰 거 한번 대입해봐요. 4? 그러면 2죠. 마이너스 1 그러면 1이네요. 아 얘는 최소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얘도 양수로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절대값 빼줘도 되죠. 그냥 이대로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루트 2 분모해서 이거 나눠주시면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3분의 32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순서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k 플러스 로그 2의 k.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게 로그 2의 k 우리가 알파의 조건 구하면서 비슷한 꼴을 봤잖아요. 알파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인 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로그 2의 k에다가 플러스 1한 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로그 2의 k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양변에다가 그냥 2를 곱하면 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1승인 걸 알 수 있죠. 얘랑 더했을 때가 지금 3분의 32라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1까지 더 더해서 3분의 35 둘이 더하면 3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8 또는 요거의 확률. 근데 요거의 확률 더하기 요거의 확률 빼기 중복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주사위니까 그냥 바로 수수상 구하면 1을 일단 안 되니까 2, 6하고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3하고 5하고 5, 3이 있겠죠? 그 다음에 4, 4가 있을 건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B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결국에 이제 C는 1, 2, 3, 4, 5, 6 중에 다 되는 거기 때문에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택 6이 될 수 있는 6가지를 지금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지금 고르라는 건데,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있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냥 중복까지 허락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 찾아가는 확률. C2에다가 8, 7이니까 21이고, 이거에 그치지 않고 A가 될 수 있는 수 6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126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둘이서 중복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26, 62, 35, 53, 44 이게 A고 B잖아요. C가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서 6가지, 2가지, 5가지, 3가지, 4가지 아닙니다. 65431, 21, 5431, 321, 431.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확률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7, 7에 14, 20가지. 그러면은 20, 106개, 136가지. 총 경우의 수는 216가지였죠.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은 108분의 68, 34, 54, 27, 14. 27하고 14는 더 이상 안 해. 27에 14, 39, 27 안 되니까 11에다가 41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겠죠?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F를 구하래. 1, 2, 3, 4에 대해서 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하나씩 다 깔아주고 가면, F의 2는 1을 대입했을 때니까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로 가겠네요. F의 1,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F의 3, 이 같은 경우에는 F의 2고, 요거가 3이고, 요거가 2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이거 하나씩 커지고 있나? F의 4를 봤을 때는 요거 4니까 그대로 넘어가면은 3, X에 3 대입한 거니까 없어지겠네요. F의 3. 하나씩 진짜 딱 올라가네요. F의 5는 F의 4, 그럼 플러스 1이겠네. 이런 식의 조건들이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함수를 판단하라는 것 같은데, 고맙게도 F2가 홀수라는 조건을 또 주어줬어요. 그럼 F의 2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를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1일 때 먼저 봅시다. F의 1이 있을 거고, F의 2가 있을 거고, F의 3이 있을 거고, F의 4가 있을 거고, F의 5가 있을 거예요. F의 1이 2가 1이래요. 그럼 1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곱하기 3개예요. 그러면 이제 3, 4, 5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3, 4 조건만 있었으면 그냥 중복조합으로 해결해도 됐을 텐데, F5 같은 경우에는 F4보다 1 큰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조건이 조금 복잡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4를 기준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4를 정해야 4이 정해지고, 그래야지 5가 정해지거든요. 일단 3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여기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될 수 있어요. 5개가. 그러면 4도 이제 5개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 따라서 나뉘고 있는데, 5일 때는 언제 봐도 안 돼요. 왜냐? F4가 만약에 5면은 F5는 F4보다 1 플러스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6이라는 정의역이 없고 F5가 6이 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는 삭제해주고, 이 경우에서만 지금 나뉘게 되는 겁니다. F3은 0보다만 크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하나 곱하기 하나, 이 경우에서는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4가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F4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얘가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F5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액션이니까 2, 3, 4, 5 4가지. 4가지, 그럼 3가지, 2가지, 1가지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 3, 4 여기서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에 6, 6, 3, 18. 18 나오고 여기도 18 나오고 여기 12 나와요. 그래서 30, 30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로 60이 나옵니다. 지워줘요. 이거는 더 쓸 수도 있으니까 F4 쪽은 남겨두고 우리가 이제 기조를 좀 알았으니까 F2가 이제 3일 때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F2가 3이라고 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는 5개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3이 F2가 3이라고 했으니까 F3이 이제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F4도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F1을 지워야 되고, 그러면 이때 F3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2 하나밖에 없고요. 요때는 2, 3 2개 있고, 요때는 2, 3, 4 3가지 있네요. 여기서 플러스 1한 거 3, 4, 5니까 3일 때 3, 4, 5 3가지. 여기 2가지겠죠? 1가지겠죠. 그래서 5, 3 여기서 15 나오고, 그 다음에 5, 20 나오고, 여기 15 나오고, 30 여기서 50까지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F2가 5일 때를 보는 거죠. F2가 5일 때를 대입을 하면은 얘가 7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5로 당연히 유지를 해주고, 이제는 F의 3이 5를 대입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2랑 3 다 지워야 돼요. 그냥 4만 남아요. 얘가 5일 때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3도 F의 3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로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경우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그럼 여기도 플러스 5. 그럼 5랑 같은 거 하나밖에 없고, 결국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수 5가지 나와서 115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